안녕하세요. 이제식 국어학원 차미화입니다. 아이들과 만나서 항상 수업을 하면서도 학부모님들을 직접 만나 인사드릴 기회가 없는 것이 아쉬운 적이 많았는데요. 이번 기회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중간고사가 이제 끝난 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기말고사 준비가 또 앞으로 다가왔어요. 중간고사를 잘 봤다 또는 좀 아쉬웠다 이렇게 이제 끝날 것이 아니라 중간고사 시험이 이러이러하게 출제가 됐으니 기말고사가 이렇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겠네라는 것을 한번 방향을 잡아보고자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시험 문제 자료는 기말고사가 어떻게 출제될지 예측해 볼 수 있는 아주 귀하고 좋은 자료이거든요. 그래서 중간고사 시험지 분석을 통해서 기말고사 시험지를 미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는 기말고사의 기출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선생님들께서 출제위원이 되셔서 기말고사를 또 출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를 꼼꼼하게 살펴보면 '아 기말고사가 또 이렇게 출제가 되겠구나.'라는 방향성, 유형을 예측해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시험이 걱정되는 만큼 그 힘으로 준비를 아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역별로 어떤 문항이 출제됐는지 2학기 중간고사 문항의 비중을 살펴볼 거고요. 1 번부터 5 번까지 선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출제가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점을 어떻게 설정하셔서 분포를 시키셨는지, 그리고 우리 학생들의 2학기 중간고사 등급 컷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미고 시험 문제는 전체 22 문항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타 학교에 비해서 문항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대부분 26 문제, 27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우리 원미고는 항상 전통적으로 22 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어서 한 문제당 배점이 높게 설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다형 모두 22 문항으로 출제가 되었고 그 안에서 영역을 살펴보면 문법이 6 문제, 문학이 13 문제 이렇게 해 가지고, 그리고 독서 관련 문제가 3 문항 요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문법에서는 문법 요소가 가장 비중이 높았는데 조사와 관련된 아주 세밀한 문제까지 출제가 되어서 문항 수가 적은 가운데 난이도가 높은 편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문학에서는 현대시, 수필, 현대소설, 고전시가 등 다양한 갈래가 고루 출제가 되었습니다. 문법은 전체 22 문제 중에서 6 문제가 출제되어서 약 27%의 비율로 출제 비중을 차지했고요. 문학 같은 경우는 13 문항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습니다. 50% 이상 문학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문학 독서는 3 문항 정도로 간단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번 2학기 중간고사 원미고 시험지고요. 박제삼의 추억에서라고 하는 현대시 작품과 그리고 낯선 작품, 사양이라고 하는 작품과 연계가 되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부터 벌써 낯선 지문이 출제가 되어서 아이들의 부담이 또 긴장감이 높아지는 그런 구성이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의외로 아주 작은 것에도 예민하게 그렇게 인제 반응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선지 1번 선지와 2번 선지, 3번 선지의 개수를 세는 학생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우리 학교 선생님께서 선지를 고루고루 비율을 고려하셔 가지고 계획적으로 배치를 하는지, 아니면 들쭉날쭉 크게 그런 어떤 비율이라든지 고름 분포를 생각하지 않으시고 출제하는지 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시험이 다 끝나고 나면 시험 현장에서 1 번부터 5 번까지의 번호를 쓴 후
내가 선택한 답안의 개수가 몇 개인지 각각 선지마다 개수를 세는 친구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시험지 사진을 받아보면 가장 첫 번째 페이지 또는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 발을 정자를 써서 몇 개의 문제가 출제가 됐는지를 센 흔적이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 봤습니다. 원미고의 선생님께서는 아주 계획적으로 그 문항을 분포를 시키시는 듯 했습니다. 1 번에는 4개 문항 정도 답이 있었고요. 3번 문항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7 문항이 3 번이 답인 경우였고요. 이렇게 인제 아주 대칭적으로 이렇게 고름 분포를 가지도록 선지를 구성을 하신다는 특성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기말고사에서도 내가 혹시 너무 한쪽으로 뭔가 선지 답이 쏠려 있다면 뭔가 잘못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점 분포를 살펴보면 가장 낮은 배점이 3.8 점이고 가장 높은 배점이 5.4 점으로 배점의 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쵸. 거의 1점 넘게 차이가 난다. 한 문항을 틀렸다라고 하더라도 그 차이가 굉장히 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학교의 경우 동점자가 많이 나오지 않게 하려고 세밀하게 그 구간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1점 분포로 3.8 점, 3.9점 이렇게 배점을 분포를 시키시는 경우가 많은데 원미고 같은 경우는 0.4 점, 그리고 0.4 점, 0.2점 구간으로 그 폭을 좀 넓게 넓게 잡고 계신다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문항 몇 문항씩 출제를 하셨나 봤더니 4.6점 중간쯤 되는 문항을 가장 많이 출제를 하셨고 배점이 가장 높은 문항 같은 경우는 2 문항 정도로 좀 적게 출제를 하셨다라는 걸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등급 컷 정보를 살펴보면 100 점이 전교에서 8명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4.2점 감점된 동점자 학생이 많고 공동 9 등입니다. 왜냐하면 이 9 등이 중요한 이유가 우리 1 등급 학생이 9 명이 나오는데 전체 인원 대비 상위 4%가 9 명까지인데 지금 공동 9등 학생이 동점자로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이 뒤집힐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1 등급 8 명까지는 이제 들어갔지만 그 나머지는 1 등급과 2 등급 사이를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엎치락뒤치락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수행평가에서 감점을 당하면 안 되고요. 기말고사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간고사 잘 봤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고 중간고사 점수가 좀 좋지 못했다고 해서 낙담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충분히 지금 반전의 가능성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긴장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문항의 유형을 좀 살펴보면 우리 내신 같은 경우는 내신형, 유사 수능형, 수능형 문항으로 출제가 됩니다. 내신형 같은 경우는 완전히 사전 숙지, 꼼꼼한 그런 준비, 어떤 사전 준비를 통해서 미리 알고 있는 상태에서 푸는 문제 유형이 내신형이고, 그리고 유사 수능형 같은 경우는 연계 지문, 뭔가 외부 지문과 엮는다든지 보기를 제시를 해서 그 보기를 기준으로 작품을 감상하게 하는 그런 형태가 유사 수능형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수능형은 낯선 작품을 출제해서 보기를 제시해 주고 그 보기를 근거로 작품을 감상하도록 또는 개념을 익히 확인하도록 하는 유형이 완전한 수능형인데 대부분 학교 시험에서는 내신형 또는 유사 수능형 형태로 출제가 됩니다. 원미고에서도 그런 편이었는데 어 하지만 이번 시험 문제를 보면 외부 지문 출제 비중이 높았고, 그리고 또 문법 파트의 문제 선지들도 굉장히 까다롭게 세밀하게 구성을 하셔 가지고 아이들이 순간적인 그 판단의 실수로 굉장히 감점을 크게 당하거나 등급이 나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인제 공부를 해서 사전에 이런
순간의 판단의 그 실수를 줄일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난이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1 학기 때보다 2 학기 때 그 시험의 난도가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학교에서 높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의 시험 준비 수준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등급을 좀 더 원활하게 변별하시기 위해 학교 선생님들께서 난도를 높이는 편이세요. 그래서 기말고사는 더 까다로울 수 있다,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킬러 문항인데요. 우리 원미고에서 조사와 관련된 아주 세밀한 그런 문법 요소를 출제하셨습니다. 이 조사와가 격조사로 쓰이는 경우와 접속조사로 쓰이는 경우로 나뉠 수가 있는데 어 사전에 실려 있는 이 조사의 성격, 와의 성격을 제시해 주고 각각 예문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찾도록 연결짓도록 요구하는 아주 까다로운 개념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평소에 준비가 되어 있었다면 격조사인지 또 접속조사인지 이 예문 속에서 충분히 찾을 수 있었겠지만 문법에 대해서 거리감을 느끼고 좀 부담을 가지고 있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당황하고 좀 부담스러워해서 감점을 당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네. 아마 아주 이 세밀한 요소 하나만으로 단독 문항을 출제하시기는 부담이 있었을 텐데 변별을 위해서 출제를 하셨던 듯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말고사를 준비할 때 어떤 대비책이 필요할까? 일단은 자신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개념을 충분히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보는 상황에서 긴장감이 너무 높아져서 또는 집중력이 흐려져서 중요한 요소를 놓쳐서 정말 실수로 틀렸다. 충분히 다 알고 있었는데 너무 아쉽다. 이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틀렸는데 내가 냉정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문제는 다시 풀어도 내가 아무리 차분한 상태에서 이 문제를 다시 푼다고 하더라도 틀렸을 것 같아. 그렇다면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개념이 부족했고 공부가 덜 되었다라는 걸 확인했다면 기말고사를 준비할 때는 2 배, 3 배, 4배 좀 더 치밀한, 치열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실수로 틀렸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그 기준을 삼은 그런 준비 정도가 알고 봤더니 약 80% 정도이고 '좀 더 끌어올릴 필요가 있겠구나.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선 좀 더 아주 명확한 준비가 필요하겠다.'라고 뭔가 그 방법을 찾고 실전을 해 나가는 그런 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장 확실한 직접적인 그 준비 방법은 아무래도 좀 여유가 있을 때 방학을 활용해서 다음 학기 내신을 선행해 두는 겁니다. 어 너무 먼 선행은 사실 인제 시간이 지나면 기억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직접적이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 바로 직전 방학에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확실하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어 주 심지어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재원생, 기존 재원생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여름 학기를 활용해서 2 학기 내신에 필요한 문학 작품, 문법 개념을 모두 다루고 2 학기 내신 수업 그리고 시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문학 작품도 미리 살펴봤고 문법도 개념을 미리 인제 반복 숙지를 한 상태에서 계약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계약하자마자 가장 많이 했던 얘기가 "선생님 우리 방학 때 했던 거 그대로 다 교과서에 실려 있고 수업 시간에 하더라고요. 근데 똑같았어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부담이 많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요. 하지만 인제 기억이 흐려진 요소들은 다시 채우고 반복할 필요는 있었지만 그래도 부담을 줄이고 시간을 좀 뭔가 단축시키는 긍정적인 그런 '방법이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학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 학기를 활용해서 2 학년 1 학기 내신을 준비해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 학기 중간고사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중간고사 시험지를 통해서 기말고사가 어떻게 출제될지 특성을 한번 꼼꼼하게 스스로 마음을 다잡고 차근차근 다시 한번 시험지 꺼내서
살펴볼 수 있도록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께서 학생들과 이야기 나눠 주시고 또 부담스러워하는, 힘들어하는 우리 아이들 잘 다독여서 힘낼 수 있도록 격려 부탁드립니다.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